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이근희 에세이 86페이지에 보면 이근희가 기업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 정의형 기업, 두 번째가 문제 해결형 기업입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 기업뿐 아니라 개인적인 것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20년이 넘은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참 다가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희 전 회장의 탁월한 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형 기업이란 초인류 기업이란 앞 일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기업,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기업이 초인류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문제 정의형 기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문제 해결형 기업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문제 해결형 기업이고, 뒤처지는 기업은 문제가 눈앞에 닥쳤어야 바쁘게 움직인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기업들이 두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탁월한 기업이 첫 번째 경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물건들을 내놓기 전 준비하는 과정, 개발하는 때부터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 대비책을 미리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대처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특히 힘든 것이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죠. 나라의 정치가 바뀌어 나가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정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리고 또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은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정서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입맛이 그만큼 까다로워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맞춰 나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삼성을 본다면 현재 현상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건희가 누렸던 그런 영광, 이런 것은 이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고, 현재 삼성은 이 삼성을 이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거, 이것 자체만 해도 저는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일하는 그런 세대가 많았습니다. 연령층들이 일하는 30대에서 50대가 굉장히 주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다 하면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연령층들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세대가 없어지고 고연령 시대로 간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이건희가 우리나라를 움직여 나갈 때, 그때 삼성을 일으킬 때와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본질로 간다면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리더입니다. 리더. 기업의 리더. 그 리더가 생각하는 법을 아는 리더가 어떻게 해요? 기업을 일으키고 살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힘이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상위 0.1%들 교육법을 좀 보면요,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키우는 훈련, 교육을 굉장히 중심으로 잡아갑니다.
뭐 현 시대죠. 움직여가는 보이지 않는 손,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본다면요. 그들의 교육법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현 유대인들을 만들었고 그들이 이 시대를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사람이라면. 그러면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게 중요하죠.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집중력이라는 겁니다. 그 일의 핵심을 얼마나 파악하느냐, 찾아내느냐라는 집중력이죠.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기술력이고 생각을 통해서 무엇이죠?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대비하고 미리 선두 자리에 간다라는 거. 이것이 뭐 이건희의 가장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참 위대하고 신비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 있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이 현재 문명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제가 강의해 보면은 생각하는 핵심은 독서라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책을 읽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책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단순히 독서광이 된다라는 것보다 그 책의 핵심을 파악하고 내 것으로 적절하게 만들어 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뭐 이건희보다도 독서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다를까요? 이건희는 왜 이건희가 되었을까요? 그 이건희만의 뭐죠? 독서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독서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활용하는 힘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본다면은 기업이 쉽게 가는 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술력을 훔치는 거예요. 산업 스파이. 다른 기업들이요 수백억을 들여서 개발한 거 그냥 쏙 빼오면 어떡해요? 그 빼온 거 가지고 물건 만들어내면은 그들은 뭐 성공하는 듯 하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어느 정도는 되나 그 이상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일이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물건에는 버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산업 스파이 이런 뭐 기술력을 빼돌린 쪽에서는 그 일을 해결 못해요. 어느 정도는 해결해도 그 이상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물건을 개발할 때부터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그 겪은 이들만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뭐 반도체 문제가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능력이 강하다는 거. 이게 삼성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해도 그 이상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 기술력이라는 것도 뭐죠? 오랜 시간 축적한 그 힘이 어떻게 해요? 그 기술력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결국 스파이 행동, 짓 이런 것들은 결국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리더들의 정신이 썩어버립니다. 이게 쉽게 얻은 기술력, 노력 없이 얻은 결과물은 어떻게 해요? 정신 자체가 썩어버리고 결국은 그 리더 자체가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밑에 임원진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이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결국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는 창조적인 마인드도 없기 때문에 뭐 그 기업은 결국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뭐 다 같은 말이지만 세상에는 뭐죠? 공짜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지금의 삼성도요 뭐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이건희가 기초부터 철저히 다져서 만든 기업이라는 겁니다. 실력으로 다져 나갔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의 삼성이라는 겁니다.
그 삼성을 볼 때 우리가 뭐 이건희 반도체 성공, 뭐 삼성의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건희의 정신이 뭐죠? 삼성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삼성을 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중에서도 니드들을 생각하는 니드로 바꾸었다라는 거. 이건희도 생각하는 니드였지만 그 밑에 있는 임원들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 세대 교체죠. 삼성이 이건희가 결정적으로 이런 세대 교체를 잘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삼성으로 쭉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삼성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관점에서 세대 교체를 얼마나 적절히 잘 하느냐가 저는 삼성의 미래라고 여겨집니다.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결단과 그 희생을 감수할 때 또 다시 삼성이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86페이지 이건희에서의 86페이지 책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남보다 먼저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해답까지 제시하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결국은 뭐죠?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의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지식이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니들을 생각할 때 뭐 열심히 땀 흘리 일하는 그 니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니드가 참다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희가 말하는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세 가지로 나름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 독서광이죠. 공부하는 리더. 두 번째가 생각하는 법을 통해 많은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점점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핵심을 파악하고는 과감한 결단으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리더. 결국 삼성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이런 관점이죠. 이것이 삼성의 미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일어날 많은 문제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해답까지 제시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성이고 삼성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굳이 뭐 이건희뿐 아니라 뛰어난 리더들의 공통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을 만든 애플을 지금의 어떤 걸로 만든 스티브 잡스도 이런 탁월한 능력으로요.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때 들어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의 애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면요. 이러한 리더들, 생각하는 능력, 힘이 있는 리더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